너무 위험에 빠진 청담동 첼리스트. 안타깝게도 청담동 게이트의 첼리스트가 너무 위험에 빠졌습니다. 인생이랑 참 짓궂고 아이러니한 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사람입니다. 평온하게 음악 생활을 해오던 그녀에게 어느 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첼로를 연주를 하게 되고, 이날의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전 남친에게 통화했던 것이 이런 별거 아닌 일이 이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경찰서 조사 이후에 그녀의 음성을 녹취로 3번이 나왔는데, 이것을 들어본 사람들은 아마도 모든 내막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탐사 측에 2번의 대화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TV조선 채널과 대화가 있었죠. TV조선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녀는 나름대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 끝에 자신이 남친과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이 다 허위라고 자백을 하는 식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였겠죠. 녹취에서도 나오지만 그녀는 판단을 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쪽은 윤석열과 한동훈 쪽인데 더 탐사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겠냐라며 한숨을 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신이 전 남친과 통화했었던 내용은 다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걸 사실이라고 그 진실을 밝히면 자신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지언정 일단 목숨은 부지를 해야 해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다소 황당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을 밝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야 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실의 문은 이미 열려버린 상태고, 알만한 사람들은 웬만큼 다 알아차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첼리스트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부정하고 차라리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고 자신의 명예가 밟힐지언정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첼리스트의 대화에서 자신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사실 이 부분을 들으니까 저도 소름이 끼치는 게, 당사자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은, 만일 정말로 그녀가 전 남친과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거짓이라고 하면 이렇게 본인의 목숨까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이었다라는 해프닝으로 끝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앤장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었기에 한동훈도 저렇게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것이고, 첼리스트 입장에서도 그게 실제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없었다라고 하면 첼리스트는 어느 정도 평안을 쉽게 찾을 수도 있었겠죠.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자신이 한 녹취를 터뜨렸을 때 아마도 첼리스트는 바로 자기 자신이 나서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수습을 하려 했겠죠. 지금의 상황은 그녀의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젊은 청춘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겠죠. 엘리베이터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첼리스트 오빠 되시는 분이 이야기했다고 하듯이 다음 정권이나 밝혀질 것이니까 지금은 하지 말자라고 이 말을 동생에게 했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첼리스트 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해는 가지만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첼리스트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측이 이제 안심을 할까요? 과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해서 주변에 몇 사람 털어서 간판 보내고 손해배상 받고 끝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첼리스트가 언제 마음이 변해서 진술을 번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변수 하나만 발생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첼리스트의 입장이 바뀌어서 혹시라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나오면 윤 정권은 얼마 못 가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첼리스트 입장으로서는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첼리스트의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얼굴을 알리고 이름도 알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목숨을 노리는 것은 어려워지겠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가능하죠. 쥐도 알고 새도 알게 됩니다. 그런 대상을 해치거나 하면
자기 자신들이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겠죠. 어차피 이렇게 물은 엎질러지고 제대로 된 수습은 불가합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것,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전면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무슨 진영 논리를 떠나서 지금의 이 망국으로 가고 있는 이 위험해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첼리스트 이 여성분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은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겠지만 이런 일은 운명처럼 본인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기보다는 완전한 양지로 나와서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야말로 진실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안전한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윤 정부에 막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로 목격자 한 사람이 최고 권력자로부터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일반 평범한 시민이 권력의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수긍이 되십니까? 그리고 또 평생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자손들에게도요. 어쩔 수 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진실을 밝히는 곳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본인의 목숨을 버리면서 나라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보다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죠. 본인의 안전도 담보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무도한 정권이 이대로 지속될 수 없도록 막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슬프게도 아니 어쩌면 기쁘게도 현 정권의 운명은 첼리스트 분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당하게 나서기를 호소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국민들이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들의 눈이 윤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정치와 사람이었습니다.